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선체에다 구멍을 내야지 또 빨리 배를 무트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. 너무 무거워서 난감한 상황이에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협의할 건 하고 신중하게 가자라는 문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. 그럼요. 예.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면은 그럼요. 어떡합니까? 무슨 94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중함을 주문하셨습니다. 선체조사위에서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.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? 정치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. 요즘 정치권의 막말, 이 험한 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. 예. 대표적인 정치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인데요. 그렇죠. 이 별명이 홍트럼프. 이 스스로 우파의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는데요. 이 트럼프 꿈꾸는 한국의 정치인들,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거침없는 말로 트럼프가 대통령 됐듯이 나도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? 트럼프가 되면 나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사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. 이 거침없는 말로 주목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. 또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니까요. 예. 최근에도 탄핵 정국에서 막말이 많이 나왔는데요. 어떤 거 기억나세요? 대표적인 막말하면 김진태 의원이 했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.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.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. 네, 맞습니다. 이 외에도 사례를 열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.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로 아주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. 사실 차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죠.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까지 하는 건. 예, 그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근데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얼치기 좌파다. 뇌물 정권 이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.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나는 천민 출신이고 무지렁이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막말은 아닌데요. 이건 겸손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. 자기 자신을 한 거니까. 겸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서민들한테 친숙한 어떤 표현과 어투로 지금 굉장히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하여튼 지금까지 볼 때는 주목에는 성공했어요. 네. 우리가 지금 맞아요. 행간에서도 지금 몇 번째 다룹니까? 예. 트럼프를 꿈꾸는 정치인들.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? 첫 번째 행간은 트럼프가 막말에서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입니다. 아니 근데 막말로 유명해진 게 사실이긴 사실이잖아요. 악명이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. 그렇죠. 유명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막말 때문은 아닙니다. 그런가요? 미국민들의 불만과 욕구를 잘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. 이 불만이나 분노, 욕구를 아주 심하다 싶을 만큼 그대로 말에 다 담아냈습니다.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확실히 긁어주는. 맞아요. 거친 말이긴 했어요. 거친 말이지만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건 분명하다. 네.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 부족하고 경제 불황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오면 더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. 그렇죠. 그 정서에 편승을 해서 난 난민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특히 이 백인 하류층 정서를 대변했는데요. 자유무역으로 시작해서 한 198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백인들.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한데 레드넥이라고 있습니다. 빨간 목이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일하면서 벌겋게 목이 익은.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백인 농부들 이런 걸 대변하는 정서를 자극했다는 겁니다. 또 자동차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불만 심리, 불만 욕구 이런 것들을 잘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표를 얻었다.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 막말은 아니란 얘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냥 무턱대고 막말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비호감만 부를 뿐이죠. 비호감만 될 뿐이죠. 네,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그냥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. 막말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뭔가 시원한 불만 제거의 역할을 하느냐, 해소 역할을 하느냐. 자유무역 이제 안 할 거야, 보호무역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제조업 쪽에 있는 백인들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. 뒷부분에 핵심은 빠져있고 오히려 막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초라한 결과를 낼 거다. 네, 맞습니다. 두 번째 행간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트럼프가 지금 탄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란 사실을
모르고 하는 말이다입니다. 이건 또 무슨 반전 분석이에요? 아니, 트럼프 최근 지지율 보세요. 얼마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까? 어허.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거든요. 예. 오죽하면 뭐 취임 몇 달 만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막말이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예.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. 자고로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된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. 예. 우리나라 대선은 지금 심각합니다. 비호감도가 50에서 한 80% 이런 후보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들 과연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들한테 형님 하고 엎드릴 수준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렇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. 예.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높아서 대통령 된 게 아니다. 예. 사회 불만층, 분노층 정서를 대변하면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간 것이다. 이런 겁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말에 지금 끝은 좋지 않다는. 네. 그러니까 당장의 지지율에 목매서 막말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비호감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.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요. 뭐 굳이 막말을 해서 대통령 될 수 있다면 뭐 욕쟁이 할머니가 대통령으로 나서야죠. 그렇게 되네. 네. 스트롱맨이 되겠다는 정치인들 마지막 행간 뭡니까?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전 세계가 뒤로 낮아빠질 일이다. 무슨 일이요?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에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소식으로 막 타전을 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때 독재자의 딸의 비참한 최후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. 대부분이. 예. 바로 그날 홍준표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스트롱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날 그랬죠. 이게 스트롱맨이 강한 정치가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스트롱맨이 독재자란 뜻입니다. 아하. 전 세계 언론이 충격받을 만한 일이잖아요. 독재자의 딸이 구속됐다라고 타전되던 그날 네. 난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셈이에요.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독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가득한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데다. 이걸 좀 막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홍 지사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한 걸까요? 그건 아니겠죠.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건강까지 이런 백인들.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한데 레드넥이라고 있습니다. 빨간 목이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일하면서 벌겋게 목이 익은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백인 농부들 이런 걸 대변하는 정서를 자극했다는 겁니다. 또 자동차 러스트 벨트로 대표되는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불만 심리, 불만 욕구 막 이런 것들을 잘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표를 얻었다.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 막말은 아니란 얘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냥 무턱대고 막말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비호감만 부를 뿐이죠. 비호감만 될 뿐이죠. 네,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그냥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. 네. 막말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뭔가 시원한 불만 제거의 그렇죠. 역할을 하느냐, 해소 역할을 하느냐. 자유무역 이제 안 할 거야, 보호무역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제조업 쪽에 있는 백인들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그 뒷부분에 겁니다. 핵심은 빠져 있고 오히려 막말 껍데기만 남아 있는 네. 건 초라한 결과를 낼 거다. 네, 맞습니다. 두 번째 행간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트럼프가 지금 탄핵이란 말이 나와야 합니다. 하여튼 지금까지 볼 때는 주목에는 성공했어요. 네, 우리가 지금 맞아요. 행간에서도 지금 몇 번째 다룹니까? 네. 트럼프를 꿈꾸는 정치인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? 첫 번째 행간은 트럼프가 막말해서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입니다. 아니 근데 막말로 유명해진 게 사실이긴 사실이죠. 악명이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. 그렇죠. 유명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막말 때문은 아닙니다. 그런가요? 미국민들의 불만과 욕구를 잘 읽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. 이 불만이나 분노, 욕구를 아주 심하다 싶을 만큼 그대로 말에다 담아냈습니다.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확실히 긁어주는 맞아요. 거친 말이긴 했어요. 거친 말이지만 예.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건 분명하다. 네.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 부족하고 예. 경제 불황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오면 더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. 그렇죠. 그 정서에 편승을 해서 나 난민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특히 이 백인 하류층 정서를 대변했는데요. 네. 뭐 자유무역으로 시작해서 한 198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고 건물 정도로 위기란 사실을
모르고 하는 말이다입니다. 이건 또 무슨 반전 분석이에요? 아니, 트럼프 최근 지지율 보세요. 얼마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까? 어허.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거든요. 예. 오죽하면 뭐 취임 몇 달 만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막말이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예.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. 자고로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된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. 예. 우리나라 대선은 지금 심각합니다. 비호감도가 50에서 한 80% 이루는 후보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들 과연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들한테 형님 하고 엎드릴 수준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렇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. 예.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높아서 대통령 된 게 아니다. 예. 사회 불만층, 분노층 정서를 대변하면서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선체에다 구멍을 내야지 또 빨리 배를 무트로 올릴 수가 있는 네, 거고. 너무 무거워서 못 난감한 올리고. 상황이에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협의할 건 하고 신중하게 가자라는 문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. 그럼요. 예.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면은 그럼요. 어떡합니까? 무슨 94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중함을 주문하셨습니다. 선체조사위에서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.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? 정치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. 요즘 정치권의 막말, 이 험한 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. 예. 대표적인 정치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인데요. 그렇죠. 이 별명이 홍트럼프. 이 스스로 우파의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는데요. 이 트럼프 꿈꾸는 한국의 정치인들.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거침없는 말로 트럼프가 대통령 됐듯이 나도 대통령 되겠다. 뭐 이런 의도겠죠? 트럼프가 되면 나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사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. 이 거침없는 말로 주목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. 또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니까요. 예. 최근에도 탄핵 정국에서 막말이 많이 나왔는데요. 어떤 거 기억나세요? 대표적인 막말 하면 김진태 의원이 했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.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.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. 네, 맞습니다. 이 외에도 사례를 열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.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로 아주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. 사실 차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죠.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까지 하는 건. 예, 그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근데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얼치기 좌파다. 이 뇌물 정권 이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.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나는 천민 출신이고 무지렁이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막말은 아닌데요. 이건 겸손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. 자기 자신을 한 거니까. 겸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서민들한테 친숙한 어떤 표현과 어투로 지금 굉장히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